부자들의 법칙 5번째 시간, 인맥의 법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피터 드러커나 엘빈 토플러의 경영학 서적 따위를 읽고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책을 읽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지식 축적 대신에 정관계의 지면을 넓히고 로비력을 키울 궁리를 해야 해요. 이 사회는 지식이나 정보나 이론에 입각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학벌에 대한 헝그리 정신은 학교를 졸업하고 자리만 잡으면 마당발 정신으로 탈바꿈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것 못지않게 인맥을 쌓기 위해 노력해요.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 워털루 전투를 펼칠 당시 나폴레옹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익히 알고 있던 영국 귀족들은 그의 승리를 지레 짐작하고 서둘러 재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나 유독 한 사람만은 귀족들이 내놓은 재산들을 헐값에 매입했어요. 모두가 연합군 패배를 점칠 때 그는 전 유럽에 걸쳐있던 자신의 인맥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분석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한 것이죠. 그가 바로 당대 부호로 명성을 날린 금융의 귀재 로스차일드였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인맥을 관리하여 부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사람 관리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점심값 5,000원을 아까워하면서도 이 사람이다 싶으면 1,000,000원, 수억 원도 그냥 써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부자들의 인맥 형성은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미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들고 있는 셈이죠. 부자들의 법칙 6번째 시간, 머리와 발의 조화의 법칙이에요. 부자라고 독불장군은 없어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부를 이룩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머리와 다리를 빌렸을 뿐이죠. 돈에 관해서는 명동의 사채업자가 경제학 교수나 경제관료보다도 한 수 위에요. 서울 명동이나 강남의 사채업자들은 돈 장사를 업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하루 종일 돈에 대해 고민하고 시중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공부 머리와 부자가 되는 머리는 별개인 셈이죠. 마젤란 펀드를 운용할 때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로 숭앙받았던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천재고 또 다른 하나는 둔재라고 말한 바 있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쿠자도 타는 한일 노선을 제외하면 국제선 항공기의 1등석 손님들은 모두 경제지를 찾아요. 반면에 2등석 손님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지를 찾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죠? 그것은 관심의 우선 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1등석을 타는 사람은 대개 1차적 관심이 경제며 그래서 돈을 더 벌어요. 2등석을 타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죠. 그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거나 스포츠거나 연예인들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TV 속의 주인공들임을 깨달아야 해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만약 당신이 정치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연예인의 이름은 줄줄 꿰면서도 대차 대조표는 볼 줄 모른다면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박수를 칠 뿐 자신이 주인공인 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죠. 부자들의 법칙 7번째, 반보의 법칙이에요. 부자들은 너무 빨리 세상을 앞서가지도 그렇다고 뒤에서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반보 정도 앞서갈 뿐이에요. 그것이 반보의 법칙. 또한 부자들은 기회를 잡으면 반보 정도 빨리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다수의 대중들보다 반보 앞서서 세상을 읽어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자들은 돈 버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초창기 투자하는 것이며 둘째는 변혁기에 절묘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선 돈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해서 한꺼번에 잡아올려요. 돈이 오는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부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곳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먼저 가 있어야 해요. 남이 가지 않은 곳에 먼저 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신은 가장 앞선 사람이 돼요. 물론 돈의 길목이 어딘지 알아내는 해야는 지식과 다양한 경험에서 나와요. 오랫동안 산을 탄 신만이의 눈에는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는 산삼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남보다 먼저 가서 진을 쳐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돈의 뒤를 따라가지만 부자들은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의 법칙 8번째,
열정의 법칙이에요. 부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은 스스로 세월을 자산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월을 부채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요. 부자들은 흐르는 세월을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회사에 들어간 후 10년 그리고 15년 이후에 되돌아본 동료들의 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크게 나누어져요. 그것은 세월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 좌우됨을 의미해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남의 집 고용살이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가전 왕국 마쓰시타를 일구어낸 신화적 인물. 그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움의 세 가지 은혜를 성공 비결로 꼽았어요.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허약한 몸은 건강의 중요성으로, 못 배운 것은 세상 모든 일을 나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성공의 코드로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자들에게는 아침형 인간이 많아요. 에머스는 혼자 있을 때의 사람은 진지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위선을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그렇듯이 우리는 새벽을 여는 신념의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성공과 행복을 성취하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어요. 부자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성공의 길은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니선 에듀는 융합교육과 미래 행복